네, 여기 101-8번지인데요. 짜장면 2그릇이랑 탕수육 하나 주세요. 아, 죄송한데 저희는 배달이 안 돼요, 손님. 아니, 요즘 세상에 배달이 안 되는 가게도 있어요? 아니, 손님, 저희도 다 사정이 있어요.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왜 중국집 하면 자연스레 철가방과 오토바이를 떠올릴까? 배달을 안 할 수도 있지. 붕어빵에 붕어 안 들어갔다고 화내는 사람 없고 계란빵이 계란 모양이 아니라고 짜증내는 사람 없듯이 중국집에서 배달을 안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은 배달 시스템이 없는 중국집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윽박을 내질렀다. 이 이야기는 소설 보통의 노을에 등장하는 가게 짜장 짬뽕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살펴본 장편소설 페인트로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이희영 작가. 그가 이번에는 보통의 의미를 묻는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의 노을은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예기치 못한 일을 마주하고 흔들리는 18채 노을의 이야기입니다. 노을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17살의 노을을 낳은 엄마는 가뜩이나 젊은 나이에 동안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엄마를 5년 동안 바라봐온 연하의 남자가 있는데 절친 성아의 오빠 성빈이입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성빈을 완강히 밀어내지만 계속되는 그의 기다림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노을은 성빈이 미덥지 않습니다. 엄마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어린 남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을 만나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둘의 만남을 막고자 성아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성아는 오히려 노을을 나무랍니다. 네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성아의 질문에 노을은 깊은 고민에 잠기는데 소설에는 노을을 절친 성아와 동울을 비롯해 엄마와 성빈, 성아 아빠의 다채로운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가 말하는 평범함이 무엇인지, 세상이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 인물들의 시선에서 묻고 답합니다. 노을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는 보통과 평균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지 곱씹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지혜 씨의 하나뿐인 아들 최노을입니다. 저의 어머니인 최지혜 씨는 고등학생 때 저를 낳아서 홀로 저를 키웠지만 둘이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아서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단짝 친구인 성아의 아버지 가게인 짜장 짬뽕집에서 주말마다 알바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중국집 알바라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짜장 짬뽕집은 배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단짝 동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요즘 성아에게 관심이 있다며 소개시켜달라고 하지만 왜인지 모를 이상한 기분이 들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을이의 엄마이자 지혜 공방의 사장 최지혜입니다. 저는 노을이를 고등학생 때 낳아 혼자 열심히 키웠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시선을 여전히 따갑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은 공방을 하며 바쁘지만 노을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저를 도와준 노을이와 급속도로 친해졌고, 요즘은 왠지 모를 감정이 종종 들곤 합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노을이 단짝 성아입니다. 저는 노을이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정말 착한 친구입니다. 노을이가 습기도 없고 친구도 못 만들고 게임이라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야, 그렇게 생각하는 명백한 일반의 오류라고. 야, 조용히 들어가. 친구이지만 알바도 같이 하며 주말마다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에게는 소위 엄친아라고 불리는 오빠도 있어요. 저는 성아의 오빠이자 짜장짬뽕집 아들 성빈입니다. 저를 보고 모두들 엄친아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요즘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성빈이 형은 대기업에 취업을 성공하고 오랜만에 가족들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최지혜 씨를 보자마자 형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엊그제 엄마 공방에서 봤어. 뭘? 성빈이 형. 아, 우리 오빠. 아무래도 너의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성빈이 형이 우리 엄마 최지혜 씨를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성아가 아닌 너였어. 1학년 때부터 입학하는 순간 자꾸만 눈길이 갔어. 애들한테 집 밟힐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너였잖아. 그래,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내가 너를 이상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이런 내가 싫어. 내 손끝만 닿아도 긴장하고 흠칫 놀라는 바보 같은 내 모습이 짜증나. 창밖을 바라보던 공허한 눈빛, 손끝만 닿아도 긴장하던, 함께 있어도 외로워 보이는 느낌은 정작 나 때문이었다. 누군가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면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 여겼으니까. 동우가 항상 하던 SNS는 같은 고민을 가진 카페였다. 지금까지 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직접 책을 사러 서점에 가기보다는 전자책을 통해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도 평소 책에서 보던 흔한 로맨스가 아닌 내용이라서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전자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을 그어 중요한 부분만을 모아서 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전자책을 접해보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책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소수자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인식에는 동성애나 미혼모나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은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았고 소수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인데 미혼모 엄마와 그 아들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의 소설 안에 다양한 소수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상 깊었고 일상 안의 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잘 녹여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개방적이고 차별 없는 줄 알았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야 비로소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건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제목을 정하기엔 여러분과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도전과 모험, 성공과 실패, 아픔과 기쁨을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아주 멀고 먼 훗날 여러분의 삶에도 멋진 제목이 달릴 테니까 라는 작가의 말처럼 저희는 이 책을 읽고 무엇보다도 소수자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책 속에 나왔듯이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이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을 때 보통이란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읽으신다면 의미 있는 도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